약을 독으로 바꾸는 위험한 궁합입니다. 자, 다음은 뭡니까? 네, 그리고 이제 감기약이나 이제 그 알레르기 약에 들어있는 성분이 이 과일 주스, 특히 오렌지 주스나 이제 자몽 주스를 만나게 되면 이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요. 이 알레르기 약이나 감기 약에는 항히스타민제라는 게 들어 있습니다. 이 항히스타민제는 이런 뭐 자몽이나 이런 그 산성인 주스랑 섞이게 되면은 혈압을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. 갑자기 혈압을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에 이 절대 같이 드시면 안 되는 그런 조합이 되겠습니다. 아니 이건 저 감기 걸렸을 때는 잘 먹어야 돼. 네. 계란 후라이에다 과일 주스 네. 쫙 해가지고 베이컨 한 2개 해가지고 착 먹고 그다음에 감기약 탁 그렇죠. 먹는데. 네. 그리고 그리고 30분 후에 주스라든가 이런 거 마셔야 된다는 그러니까 좀 얘기잖아요. 시간차를 두고. 아 시간차를 두고. 네, 시간차를 두고 드셔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약이 어느 정도 좀 내려가서 위를 좀 지나가서 내려간 다음에 예. 같이 만나지 않게 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. 예. 중년이 되면 한두 가지는 챙겨 먹는 약. 또 집안에 늘 준비돼 있는 가정 상비약. 항상 신중하게 먹어야겠습니다. 그런데 먹는 약 말고도 조심해야 할 것이 또 있습니다. 바로 주사인데요. 각종 예방 주사부터 피로 회복에 좋다는 영양 주사까지 각종 주사의 진실을 알아보겠습니다. 네, 요즘 특히 이제 감기가 좀 많이 돌잖아요. 예. 그래서 감기 주사 맞으시는 분들 굉장히 많을 것 같아서 감기 주사를 좀 먼저 말씀드리려고 해요. 감기가 우리가 이제 뭐 내버려 두면 일주일 가고 치료하면 7일 간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네. 이제 약이 없는 병이 뭐 감기라는 것이죠. 네. 감기가 바이러스가 원인이니까 뭐 감기 완치법을 알아내면 노벨 의학상을 받는다 이런 말도 있는데, 근데 이제 병원에서 그럼 감기 약을 주는데 무슨 치료를 하는 거냐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. 네. 이건 우리가 증상을 완화시키는 대증요법이라는 걸 합니다. 그러니까 뭐 콧물이 심하면 콧물약을 주고, 또 이제 열나고 두통이 있으면 아까 뭐 그런 소염 진통제를 쓰고, 또 기침을 하면 좀 기침을 억제시키고, 또 세균 감염이 의심되면 항생제를 쓰고 이렇게 하는데, 많은 분들이 또 이제 그 주사를 원하세요. 네, 병원에 가서 감기는 주사를 맞아야 꼭 낫는다. 맞아. 네. 이게 바로 어떤 주사일까요? 궁금하지 않으세요? 아 근데 그 주사 맞으면 감기 몸살에 맞으면 좀 나아져요. 네, 맞아요. 그렇죠. 저도 난 그냥 그거 맞고 나왔는데. 네. 그러니까 왠지 그냥 약만 먹으면 조금 이렇게 미진하지. 빨리 안 날 것 같아서 주사 네. 놔주세요, 닌 거 네. 놔주세요 네. 이렇게 하거든요. 네. 그래서 이제 그 주사의 정체가 뭐냐면 바로 소염 진통제입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게 맞으면 어떻습니까? 염증을 좀 가라앉혀 주잖아요. 네. 근데 뭐 우리가 몸살기라는 게 근육통인데 근육통도 없애주고 두통도 없애주고 그리고 열도 내려주고, 그러니까 효과가 있죠. 예. 네, 효과가 있습니다. 근데 어떻습니까? 그 우리가 처방받은 약 안에는 소염 진통제가 있죠. 네. 네, 그러니까 효과는 똑같습니다. 근데 이제 이게 주사로 맞느냐, 약으로 먹느냐의 차이예요. 이제 먹어서 이제 흡수되려면 한 1시간 이상 걸리잖아요. 근데 주사는 뭐 한 10분 안에 효과가 나타나니까 우리가 네. 조금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것이죠. 빠르다. 근데 많은 네.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효과가 빠른 건가 좋은 거는 다른 겁니다. 효과가 빠른 거지 효과가 더 좋은 것은 아니에요. 그러니까 주사를 맞아야 낫는다. 이건 잘못된 생각이고, 예. 주사를 맞으면 조금 이제 빨리 좀, 그렇다고 해서 그 갭이 뭐 몇 시간 되는 것도 아니고 네. 길어야 1시간 정도입니다. 아이고 어쨌든 주사 맞고 오면은 코봐 괜찮지? 자 일하자 뭐 이렇게 해서 일 시키고 그러잖아. 네. 그럼 항생제는 어떤가요? 항생제는 좀 다르지 않을까요? 네, 항생제 주사도 예전에는 많이 났었는데요. 그게 이제 마이신이라는 거였었거든요. 마이신 계열의 항생제였는데 사실은 그게 이제 별 효과가 없습니다. 감기가 바이러스가 대부분 원인이기 때문에. 예전에는 이제 많이 썼었는데 요즘은 거의 쓰지 않고요. 요즘에는 이제 그 감기 걸려서 오시면 이제 수액 주사, 특히 이제 비타민 주사를 좀 많이 권하죠, 의사들이.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어떻게 보면은 효과는 좀 있어요. 어떤 효과냐면은 우리가 감기에 걸리게 되면 이게 많이 탈수가 돼요. 이렇게 열이 나면서 또 외부 균과 싸우다 보면은 몸에 있는 수분을 많이 뺏어가기 때문에 수분이 평소에보다 한 20~30% 훨씬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. 그래서 탈수가 잘 되는데 수액을 맞게 되면은 탈수를 진정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요. 하지만 또 거기에 들어있는 뭐 비타민이나 이런 게 감기를 전부 다 낫게 해주는 건 아니에요. 그게 사실 많은 사람들이 뭐 비타민 C나 이런 걸로 이제 감기가 얼마나 잘 치료되는지 연구를 많이 해봤는데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뚜렷하게 결과가 좀 잘 안 나오고 있습니다. 다 그래서 그 수액 주사는 그냥 탈수를 좀 교정하는 효과가 있다. 그래서 그냥 물을 많이 마시는 거랑 별 차이가 없습니다, 사실은. 저는 막 피곤할 때
그냥 이제 감기 아니어도 가서 비타민 주사 맞으면 좀 반짝하는 건 있는 것 같더라고요. 네, 그게 평소에 탈수가 있으시다는 거예요. 몸이 평소에 탈수가 있기 때문에 수액이 들어갔을 때 굉장히 그 상쾌하게 느끼고 내가 몸이 굉장히 정상화된 것 같죠. 네. 에너지가 충전된 것 같고 그게 어떻게 보면은 물 부족 현상이 해결돼서 그렇습니다. 갈증이 났던 거를 해결해 주는 거죠. 그렇다면 선생님 말씀을 들으니까 감기는 그냥 일주일 동안 있으면 지나가니까 그냥 일주일 동안 주사도 소용없고 뭐 약도 소용없고 그냥 참으면 되겠네요. 근데 저는 약 드시는 걸 좀 권고하는 편이에요. 왜냐하면 약을 먹고 조금 기운을 차리면 내가 밥도 잘 먹잖아요. 원래는 밥 잘 먹고 쉬면 낫는 게 감기인데 이게 너무 힘드니까 몸이 힘드니까 증상이 너무 심해서 몸이 힘드니까 밥을 잘 못 먹고 오히려 막 잠도 잘 안 오고 이런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증상을 좀 없애서 밥을 잘 먹고 잘 쉬게 해주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치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. 예, 박성주 원장님 감기 주사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. 자, 감기 주사 사실 의사가 이제 감기 주사를 놓는 경우가 몇 가지 있지만 사실 저도 이제 진료하다 보면 많은 경우가 환자가 원합니다. 네, 주사 한 방 놔달라고. 네. 이게 약만 처방하고 얘 이제 뭐 약 드세요라고 하고 하면은 잘 안 나가세요 환자분들이. 뭔가 민기적하고 좀 기다리세요. 예. 네, 그러면서 이제 뭔가를 더 원하시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. 예. 근데 또 그 주사 안 놔드리면 섭섭해요. 불친절한 의사라고 또 생각하세요. 내 말 안 들어주고 아주 고집센 의사 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. 그리고 환자들끼리 어떤 생각하냐면 이 병원 갔는데 주사 놔달라 그랬는데도 안 놔주면 병원 또 오게 하려고 주사 나면 빨리 나으니까 뭐 그런 얘기도 막 하고 그러거든요. 그렇죠.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실 환자의 어떻게 보면 그 원하는 걸 좀 맞춰주기 위해서 주사를 놓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주사라는 게 분명히 효과가 있는 경우가 분명히 있어요. 항생제를 써야 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고 목감기에서 또는 열이 심하게 날 때 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제를 쓰면 일시적으로 정말 컨디션이 좋아지거든요. 급하게 일해야 될 때. 이럴 때 쓰지만 이걸 너무 남용하는 건 분명히 문제가 있고요. 그다음에 너무 주사를 또 좋아하시는 것도 분명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주사에 대해서 너무 환상을 갖지 마시고 감기에 대해서는 주사보다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좀 노력하시는 게 훨씬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예. 개인적인 생각입니다. 자, 그렇다면 신동진 원장님은 감기는 어떻게 치료해야 하는 겁니까? 감기 치료의 한의학적인 원칙은 몸을 적절히 따뜻하게 하고 수분을 잘 조절을 하라입니다. 결국은 이제 몸에서 체열을 어느 정도나 올려줘야 되느냐의 문제하고 수분을 어디로 뺄 것이냐의 문제거든요. 뭐 땀으로 빼는 경우도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 제일 효과 좋은 수분 배출 방법 중에 하나는 이 방법을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. 우선은 감기 드셨는데 잘 안 나는다. 이게 따로 이제 급성 염증이 아닌 상황이라고 하면 반드시 내 변이 지금 굳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. 변만 풀리면 수분이 아래로 내려가면서 몸이 전체적으로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감기에 이겨낼 수 있는 힘이 극대화되거든요. 예. 예전부터 사용되어 왔던 한의학의 비법이 바로 변을 푼답니다. 감기 치료법은요. 예. 이것과 이제 더해서 이제 여러 가지 감기 증세들에 대해서 이제 좋은 차들을 좀 소개해드리자면 예. 우선은 기침하고 가래가 있는 감기라고 하면 배하고 통후추 50개를 같이 삶으셔서 배중숙이라고 하죠. 그렇게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되시고요. 또 더덕하고 도라지 드시는 것도 뭐 꽤 유명한 민간 요법이죠. 또 근육통이 있다거나 하시면 모과 차를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. 예. 그리고 또 찬바람이 불 때 맑은 콧물이 나면서 재채기가 나실 때가 있으실 거예요. 그때는 생강차를 따끈하게 끓여 드시거나 팥뿌리를 끓여 드시거나 아니면 매운 고추를 끓여 드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예. 나도 모르게 내 건강을 망치는 실수. 자기 스스로 하게 되는 자가 처방, 걷잡을 수 없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. 그냥 물보다 이왕이면 좋은 효능이 있는 것을 마시자고 했던 것이 혈압을 상승시킨다든지 심장 질환에 악영향을 미친다. 좋은 영양제니까 식전에 먹어야 더 좋겠지? 오히려 오해와 그리고 부작용을 많이 일으킬 수 있습니다. 오한이 생긴다고 해서 일부러 체온을 더 올리려고 감싸 안거나 이런 행동들은 오히려 건강에 조금 더 치명적인 실수가 될 수 있는 거죠. 내 건강 챙기려고 먹는 건강식품의 실체. 그런데 더 큰 문제가 또 있다고 합니다. 지금부터 공격! 내 몸에 병을 키우는 치명적인 실수들. 류은경 박사님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. 여러분,
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. 어서 오세요.